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열정은 제가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열정과 텐션 하면 오윤혜죠. 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프타임에서 텐션 올려볼 텐데요. 네. 제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공영방송 기자님들과 함께한 언론 아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4부에 나오실 YTN 고한석 지부장님도 함께 하시고 네네. MBC, KBS, YTN, TBS 여기 각국의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이제 제가 또 진행을 맡아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언론 아싸에서 제가 어제 촬영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수신료 분리징수 2,500원 있잖아요. 네. 이거 분리징수하면은 마치 이제 국민들이 2,500원 아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그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2,500원 안 내도 되는 건가? 또는 나 이거 내고 싶은데 따로 어떻게 해야 하면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청취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답하는 과정에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수신료라는 것은 수신기 즉 TV가 있으면은 예, 다 내야 무조건 돼요. 의무적으로 국민이 납부를 해야 되고 방송법에 따라서 미납을 하게 되면 수신료 3%를 더 내야 되고 과태료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국세 체납 강제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치 2,500원은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러면 뭐야? KBS 그러면 길들이기 위한 수단인 건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분리징수 때문에 이게 10월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아직 시스템이라든지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10월인가요? 당장 시작한다고. 10월까지는 이제 계도 기간? 네, 계도 기간이고 아. 10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큰일 각각 났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파트 단지 특히 큰일 났어요. 아파트 맞습니다. 단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분리징수한다면 또 이제 제가 번거롭게 2,500원을 또 따로 해가지고 내야 되는 네, 거고 네. 야, 이런 게 있다. 2,500원은 내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요건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네.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추가되고요. 이달에 네. 돈 안 내고 하면 추가되고 그다음에 국세 징수에 네.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네. 그럼 국세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세금 계속 안 내고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 압류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동차 번호판 압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압류해서 그거를 이제 환가한다고 해서 네. 원래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공경매를 하도록 하는 게 국세 징수 방법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경매를 하면 국세가 가장 먼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아, 그쵸. 법원에서 네. 경매를 치고 나면 네. 거기서 경매가가 낙찰이 되면 거기서 가장 먼저 국세를 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500원이니까 그 네. 액수가 굉장히 적겠죠. 작죠.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했을 때 경매 비용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실제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 너무 적게 내면 세금이 액수가 적으면 경매 치는 게 돈이 더 드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지 마세요. 네. 라고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말이 아니요.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니까 네. 아무리 적더라도 이걸 내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내주세요. 네.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가의 기본 태도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법상 그 국세 징수에 준하여 경매를 치고 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지만 네. 그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할 테니까 안 네. 낼 사람은 안 내도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정부 여당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나. 그러면은 너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그거 믿고 안 했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3%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납되고 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액수가 적으니까 현실에서 정말 경매 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이 네. 강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분리징수 하지 말아야 되고 분리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주셔야 공영방송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정부 여당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해요. 너무나 사회적인 논의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에 취합 없이 강행하는 것, 이 수신료 얘기는 과거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예. 점점 이제 국민들이 수신료 값어치 제대로 해달라. 그런 그 얘기입니다. 안에 기대가 비판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언론아싸에서 네. 지금 시민분들이 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위한 헌법 재판소 시민들의 탄원서 네, 이렇게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언론아싸 검색하셔가지고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은 TBS 주민조례안부터 이렇게 서명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입니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갔을 때 의제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의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법원이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네. 각하했단 말이에요. 우리 네네. 법원이 판단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네. 재판 관할권의 문제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이 도쿄전력이거든요. 네, 그쵸. 상대방이 도쿄전력이고 우리가 이제 원고가 시민들, 부산에 사는 시민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들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일본에 있는 법인이고 여기는 우리잖아요. 네. 근데 만약 도쿄전력이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다거나 한다면 네. 이게 지역 재판 관할권이 있어서 네. 한국 국경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네. 일본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일단 방류는 일본 해에서 일본의 영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널리 퍼지는 거니까 네. 재판 관할권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각하한 거예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네.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맞아요. 민변과 함께 어제 냈죠. 그런데 어제. 여기에 청구인으로 보니까 큰 돌고래 및 밍크고래, 남방 큰 돌고래 등 남방 큰 돌고래 110개체, 네. 그리고 밍크고래 큰 돌고래 54개체. 그러니까 사상 첫 동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전에도 헌법소원은 그런데 법원에서는 천성산 때 거기서 네. 천성산 터널 뚫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도롱뇽. 네. 소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네. 그때도 굉장히 법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네.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인정하는 동물들이나 식물의 네. 재판 청구권, 재판에서 내가 원고로서 네. 동물이나 식물이 들어가는 것, 나무들의 권리, 무슨 동물의 권리, 맞아요. 이거를 주장하는 있더라고요. 게 인정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서 희귀새, 인도에서는 강과 호수에 대해 소송 권리 주체가 인정된 바 인정이 있다. 됐어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법인, 회사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전부 다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에서 법률상의 주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 필요 때문에 그냥 법률적 주체로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렇잖아요. 네. 회사의 실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소송을 할 수 있는 실체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법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따라서 동물은 오히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은 네. 왜 그게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논리 역시 네.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보니까 서식지가 동해와 제주 앞바다, 후쿠시마 앞바다로 파악이 돼 있고 개체수 특정이 가능한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넣었기 네.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예. 게 주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낸 거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 네. 대한민국 대통령 외 7명에서 외교부 장관 이런 등등등이라서 일단 재판 관할권은 네. 있죠. 도쿄전력이 아니잖아. 그럼요. 재판 관할권이 국내네. 있으니까 네. 각하될 일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보면 뭘 가지고 청구를 했냐면 왜 이런 거 왜 안 해?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안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나 잠정 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행태를 하지 않았어. 네. 그다음에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도 하지 않았어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전수조사도 안 했어.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지도 않았어. 국가는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부작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 예? 네. 이게 부작위 의무. 그러니까 부모는 네.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잘 돌보지 않아. 그럼 이걸 부작위 했다고 해서 네. 의무 불이행으로 본단 말이죠. 네. 국가에 마땅한 의무를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짓 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뭐 10가지 괴담 카드 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다 들어갔구나. 페이스북 홍보, 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네. 대통령이 현명한 우리 국민은 방사능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문제 제기를 전부 다 괴담 취급한 거. 이거는 잘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네. 요거를 헌법적 국가와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어떤 면에서는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의무를 위반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네. 요거를 청구하는 거고요. 네.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결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진지하게 검토되고 굉장히 중요한 네.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바다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 난개발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고요. 네. 자, 3부에서는 최진봉, 문희정 두 분과 4부에서는 YTN 노조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슈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